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2시 2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조금 힘을 못 써주는 느낌이죠. 또 다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한 구간에 있기는 한데 조금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좋진 않다. 여러가지 뭐 지표들로 또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감으로 쎄할 때? 이거 쎄한데 하면 이제 진짜 내 쎄함이 맞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는 아까까지만 해도 또 전고점을 계속해서 찍고 있었죠. 특히 이제 아발란체랑 루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그 목록 추가 검토 거기에 들어가면서 네. 또 이제 이런 그런 수혜를 상승 추세를 또 탔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비트가 좀 힘 못 쓰고 알트도 살짝 좀 이렇게 힘을 그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차트들을 한번 대충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이 솔라나고요, 뭐 아발란체, 폴카닷, 루나, 뭐 이런 아이들이랑 이제 조금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 좀 제외하고서라도 최근에 많이 오른 친구들, 뭐 디센트럴랜드 라든지 뭐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은 좀 많이 생각보다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너무 오를 때 불타기 해가지고 물리면은 조금 이제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손절을 안 나갈 것도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불타기 했다가 물리면은 내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못 참고 팔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 볼게요. 그래서 샌드박스 갑자기 이렇게 막 폭등을 했었잖아요. 페이스북 상용 변경 후에 메타 완전 폭등했다가 여기서 막 같이 탔어. 오르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오르니까 올라서 탔는데 여기 먹을 때는 또 좋죠. 10% 20% 먹어. 근데 갑자기 또 쫙쫙쫙 빠지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손절하고 이제 어떡하지? 딴 걸로 복구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또 쭉 가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타기가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급등하는 이제 종목들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기적으로 대응 이렇게 수익을 봤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샀으면 상관없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뭐 여기서 샀다. 그럼 여기서는 뭐 적당히 털고 이런 좀 습관이 있어야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이제 조금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좀 낮은 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랑 이더가 빠질 때 이렇게 같이 크게 빠지는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훅 빠져버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훅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셔도 확실히 좀 이제 시총이 높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가지 로드맵이라든지 DApp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흔히 소위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 실제로 자금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인들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좀 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올인하라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비트나 이더의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메이저 알트 코인의 비중을 같이 좀 두시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확실히
이런 알트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도지도 많이 빠졌죠. 개코인들이 이제 한바탕 휩쓸고 나가서 그 유동성들이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좀 보시면 그런 코인들이 역시나 펀더멘탈이 좀 강한 코인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가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하죠. 비트가 빠지면 빠져버리면 뭐 이더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고 다 하락장이 시작인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뭐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어제 깜빡하고 이 사이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이거는 조금 워낙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정보가 많이 돌아가지고 좀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이제 P2E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런 게임 플랫폼으로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먼저 NFT 민팅을 하고 나서 이제 추후에 게임 개발 같이 하면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축구 기반으로 약간 게임 해가지고 P2E를 한다고 하는데, 막 개발진 경력도 되게 좋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드길드였나요? 일드길드 게임 거기랑도 협업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도 참여를 했는데, 확실히 요즘에 막 뭐 레이디움 드랍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솔라나 민팅이라든지 이더리움 민팅도 죽수고있는 굉장히 많죠.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먹여는 줬다, 2배 정도는 먹여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바이낸스가 역시 물량,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동성에 있어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아까 말했던 거 연장선인데, 이제 이게 어떤 이슈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 이더, 과거에 이제 비트랑 이더에만 눈길을 많이 줬다면 이제는 블루칩 코인, 루키 코인 이런 코인들에도 조금 눈길을 많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비트나 이더가 조금 시장 지배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도 좀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그런 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게 이제 레이어 1 플랫폼 코인들이라든지 뭐 디파이, 요즘 최근 디파이를 좀 제가 언급을 많이 안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디파이가 굉장히 강하죠. 뭐 디파이라든지 뭐 요즘에 또 최근에 NFT 뭐 이런 메타버스 쪽 또 그런 쪽에 이렇게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도미넌스가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좀 분석이죠. 근데 이것도 분석일 뿐이고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뭔가 과거처럼 상승 이전에 거의 막 도미넌스 막 70%까지도 육박하는 그런 상승 없이 그냥 이렇게 좀 패턴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는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굉장히 길었다면은, 이게 좀 더 그래프를 가져와야겠네요. 길었다면은 이제 하락 추세 짬짬이 짧게 오고 다시 상승으로 쭉 가져가고 하락 잠깐 오고 이런 패턴,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의견,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블루칩 코인이 뭐야? 루키 코인이 뭐야?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과 시야, 이런 것들을 좀 길러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런 루키 코인들은 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사실.
보시면은 자,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루키 코인이라 칩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시초 그냥 워낙 시초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대표 주자죠.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시초고. 바이낸스 코인도 뭐 세계 최대 거래소, 그 수많은 거래소 중에 진짜 딱 넘버원이 된 그거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찾기가. 솔라나 같은 경우도 넥스트, 이더리움 엄청난 그 많은 리스트들을 다 제치고 찾은 아이. 카라도 마찬가지, 폴카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진짜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굴만 하면 무조건 뭐 대박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낸스에 또 달라니아 코인이 상장이 됐죠. 그래서 런치풀로도 진행을 했었고, 바이낸스 런치풀이랑 이제 팬케이크 아이디어로도 IFO라고 하죠, 여기서는. IFO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 5시에 상장이었는데 뭐 30분 전 정도 그때부터 이제 막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서 좀 수익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역시 뭐 P2E 쪽을 바이낸스 계속 좀 파고 있다. 아까 이제 뭐 사이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계속 이런 P2E,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블록토피아라고 아이디어를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요것도 엄청 많이 올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바이낸스 NFT 섹션이랑도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제휴가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좀 따라가면은 먹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팬케이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금 NFT 많은 것들, 그리고 뭐 런치패드, 런치풀도 이제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상장하는 그런 리스트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블록토피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에어드랍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기버웨이 하나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링크를 커뮤니티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폼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금방 하더라고요. 글램이 특히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당첨되기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당첨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글램이 참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토큰이 아니죠. 거래소 토큰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활동을 한 깃허브라고 있어요. 깃허브 같은 경우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 개발자들이 이렇게 그런 관련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코드를 계속해서 만질 때마다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열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따져볼 수 있을 만한 지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쿠사마 폴카닷은 계속해서 열일을 해야겠죠. 왜냐면 옥션도 얼마 안 남았고 계속 진행 중이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데 이렇게 업데이트 많이 했지? 에이다는 뭘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깔려고 까는 게 아니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다가 뭘 하는지 알고 계시면 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열일하고 있죠. 뭐 솔라나도 아프죠, 두말하면. 엘론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플랫폼 코인으로서 인정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엠덱스 같은 경우도 열일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헤데라 애쉬 같은 경우도 열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볼 건데, 이제 신한은행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검토 중인데 이걸 어떤 체인을 갖다 쓰냐, 헤드라이시를 갖다가 쓰려고 준비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은 헤드라 해시그래프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요게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헤드라 해시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가. 그래서 갖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플로우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핫했던 뭐 마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파일코인, 아톰, 니어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플랫폼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1일부터 옥션 진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옥션을 되게 따라다니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거 좀 어렵다, 기존에 되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려워가지고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가 그걸 되게 쉽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옥션 참가 해보시는 것도, 소액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참고로 근데 이게 옥션 같은 거 하실 때 아마 바이낸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다 일일이 따라가서 하시는 게 그런 게 좀 더 있을, 베네핏 같은 게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몇 프로 더 받는다던가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지갑 설치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아닌 분들은 바이낸스에 폴카닷 사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까먹어요. 이게 왜 준비했지?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기억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뭐냐면은 이퀄라이저라고, 이게 좀 약간 신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신개념인데, 이거는 NF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드 파밍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뭐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또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기존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NFT,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이걸 뭐 가치화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거버스 토큰이라든지 이런 걸 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플랫폼, NFT와 뭐 디파이의 결합 같은 느낌인 거겠죠.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바이너리 X라고, 요것도 P2E 플랫폼인데요. 역시나 바이낸스에 또 상장이 되면서, 바이낸스가 지금 어디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봤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뭐 규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해도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CBDC랑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CBDC랑 코인이랑은 관련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에 갖다 쓰는 거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 코인이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여기서 이제 기술만 뭐 갖다 쓴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과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 말이 잘 안 나오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앞에 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졸려가지고 요걸 앞에 봤어야 되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요걸 앞에 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주 차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나마 좀 하락 있었던 것도 이렇게 올려치기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 보이시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 지금 1, 2, 3, 4, 5, 6주 연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이더리움이고요. 그만큼 전고점을 굉장히 좀 많이 뚫었고 비트코인이 뚫는 느낌보다 훨씬 더 잘 뚫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게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예요. 그리고 이게 이더리움 차트예요. 그냥 뭐 차트를 뭐 볼 수 있건 없건 딱 느껴지죠. 그냥 느낌적으로. 지금 이게 이더리움 딱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물론 이제 10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됐으니까 그 전에 건 좀 차치하더라도 이게 10월 초부터 거의 한 달간 차트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인데요. 딱 느껴지시죠 벌써. 그만큼 이더리움이 좀 많이 강세를 계속 가져왔었고, 이더리움이 강세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부터 해서 준메이저, 마이너 알트까지 최근에 좀 상승이 있었던 그런 기반이 결국에는 이더리움. 약간 그런 거죠. 비트코인이 아빠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엄마인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엄마의 그런 걸 많이 받고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알트코인들은 아기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쭉쭉쭉쭉 잘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 알트코인들도 잘 해줘. 근데 가끔씩 비트코인이 하면은 이제 뭐 엄마고 자식들이고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언인가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좀 디커플링 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좀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는 있었잖아요. 조금 여기 이 구간에서. 근데 이것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좀 비트한테 좀 개기는 그런 느낌도 좀 나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